안녕하세요.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입니다. 저자는 비셴 라키아니, 옮기니는 추미란,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비셴 라키아니는 현재 자기계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물입니다. 컴퓨터 공학자이자 교육기술 관련 기업인이기도 한 라키아니는 200명의 인력 자원을 가진 회사 마인드밸리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마인드밸리는 인간 정신과 영혼의 혁명을 부르는 디지털 플랫폼, 앱, 학습법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업입니다. 마인드밸리의 커리큘럼은 개인적 성장, 명상을 통한 알아차림, 웰빙, 생산성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키아니는 인간개혁 리더위원회 회원이며 엑스프라이즈 재단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 라키아니는 항상 인간의 잠재력 발휘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라키아니의 소명은 인간 2.0을 위한 학교를 세워 세계 교육체계의 혁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세계관을 깨부수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갈 도구를 제공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책이 드러내주는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안 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이 책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의도하는 바이며 우리는 불편 아니면 통찰을 통해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으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책 속의 의식의 공학을 실천하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의식의 공학을 실천하라. 문화 배경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성장을 재촉하는 법을 배우다. 컴퓨터 공학에서 의식 공학으로 컴퓨터 기술자로 사는 것은 끔찍했지만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좋은 점도 있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면서 문화 배경 속의 견칙에 도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사고의 방식을 하나 배운 것이다. 컴퓨터식의 사고방식 말이다. 컴퓨터식의 사고방식은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살핀 다음 매우 논리적이고도 도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도록 훈련시켜준다. 목표는 한 번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반복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그 도식만 이용하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컴퓨터식으로 사고하다 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능해진다. 이것이 프로그래머나 해커들이 보유한 필살기다. 9살 때 소고기 견칙을 깨고 난 이후로 나는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모든 것을 해킹하고 싶어졌다. 부모님의 허락하에 나는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의문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마음에까지 적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무일푼의 실패자였다가 10개월 만에 최우수 직원이 되다. 앞으로 배우게 될 비범한 삶을 위한 도구들을
내가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설명하려면 내 삶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01년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즘의 Y 컴비네이터, 500 스타트업 같은 후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25살 난 청년이 돈을 구할 방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금을 털고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린 다음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때가 좋지 않았다. 실리콘밸리로 이사한 후 몇 달 만에 닷컴 기업의 거품이 무너졌다. 2001년 4월 한 달 동안에 14,000명이 실직했다. 해고자들을 위한 위로 파티가 흔한 풍경이 되었다. 돈 한 푼 없었던 나는 온라인 정보 사이트에 뜨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이력서를 보낼 만큼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응답이 돌아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는커녕 방 한 칸도 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집 소파 공간만 겨우 빌려서 살았다. 그것도 두 사람밖에 앉을 수 없는 작은 소파였다. 그래서 밤에는 소파 끝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자야 했다. 집주인은 버클리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그 집에서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가구까지 세를 주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 했다. 버클리 시내의 한 집에 있는 작은 소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라디에이터, 그 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놓여 있었다. 내 옷, 책, 랩탑, 그리고 내 깨진 꿈들. 컴퓨터공학 학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대학가에서 살면서 대학생들조차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나는 저절로 겸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크레이글스리스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그 지루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회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법률 회사에 판례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전화 영업 직원을 구한다고 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었다. 실적이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뜻. 당시는 경제가 심각한 불황이어서 창업 회사들의 경우 기본급도 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나는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당시 유일하게 합격한 회사이므로 다니기로 했다. 출근 첫 주 신입사원들에게 담당 구역이 배당됐다. 내 구역은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시였다. 일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으로 가서 샌 안토니오시의 전화번호부를 꺼낸다. 거기서 법률회사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모든 변호사에게 알파벳 순으로 전화를 건다. 심심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몰라도 전화를 끊어버리지 않고 나의 구입 권유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거는 것이다. 나는 편의상 비센 라키아니가 아니라 미스터 비센트 라키아니가 되었는데 내 상사가 텍사스엔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변호사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그곳에서 한 달에 $2,500 정도를 벌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하지만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범한 삶에는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도표가 기억나는가? 나는 내가 성장하고 깨우치도록 도와줄 그 같은 굴곡 하나를 넘고 있는 중이었다. 영업일이 지겹고
듣고 마음이 우울해서 나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스려보고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적당한 강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정확하게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삶의 희망이나 성공 혹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따위의 말을 치고 검색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명상과 직관에 관한 강좌가 하나 눈에 띄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강좌였는데 흥미로워 보였다. 특히 강사가 의약품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가르칠 명상법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눈에 띄게 올려놓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약간은 충동적으로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 수업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학생이라곤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이틀로 예정되어 있던 수업을 하루 만에 끝내고 그날 밤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그 즉시 나는 수업에서 배운 기술 몇 가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간단한 기법을 이용해 명상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알파파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알파파는 명상 중에 흔히 나타나는 뇌파의 일종으로 그 상태에서는 심신이 이완된다. 이런 종류의 명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뇌파가 알파파일 때 직관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매우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면의 목소리 혹은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전화 영업을 하면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했다. 일단 다른 동료들이 하듯이 전화번호부를 보고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변호사에게 전화 거는 일을 그만두었다. 대신에 명상 상태에 가깝도록 긴장을 푼 다음 손가락으로 변호사 명단을 쭉 훑어내리다가 왠지 전화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만 전화를 했다. 그것은 어떤 충동 같은 것이었고 때로는 그냥 정답 맞추기 놀이 같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충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내면의 충동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더 많은 변호사와 통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판매 실적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다. 명상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 그 밖에 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와서 한 주가 지나고 보니 나는 주당 영업실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곧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나는 2건이나 성공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점점 더 많이 팔았다. 그 다음 달에는 한 주에 3건씩 성공했다.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용적인 변호사와 연결될 확률을 3배 정도 올려주는 것 같았다. 직장 밖의 일들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나는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긍정적인 기분이 되었다. 자신감이 붙고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나는 그 이유가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하며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쉽게 판매에 성공하는 모습을 심상화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 다른 수업에서 배운 다른 기술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교감하게 하는 간단한 감정이입 기술이었다. 변호사와 통화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 미래의 고객과 무의식 차원에서 교감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한다. 그리고 판매를 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나는 3분 정도 그 변호사가 내 앞에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그 사람에게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이해를 보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경우 판매를 완수할 것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결심을 한 다음 심상화 과정을 끝냈다. 나의 영업 실적은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곧 나는 그 회사의 판매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넉 달 동안 26살에다 영업 경력이라곤 전무했던 내가 거듭 3번이나 승진을 했고 마침내 그 회사 판매 담당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2002년 9월 입사한 지 9달 만에 나는 뉴욕시의 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회사에서 나는 성장을 거듭했다. 동시에 명상에 대한 실험과 조율과 개선도 계속해갔다. 그렇게 한 번씩 개선할 때마다 업무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았다. 곧 나는 사업개발 책임자와 뉴욕지사의 책임자라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내 수입은 3배로 뛰었다. 당시의 나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컴퓨터식의 사고방식과 개인적 성장의 만남. 영업 일에는 빠른 성공을 맛본 일이 불씨가 되어 인간 정신의 복잡한 암호를 푸는 일에 관한 나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컨대 판매에 관한 책을 읽는 등의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도 분명 훌륭하다. 그런데 실적을 더 극적으로 높이는 기술도 있다. 내가 배운 그 기술은 단 일주일 만에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전공으로 훈련받은 컴퓨터식의 사고방식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인간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암호를 풀고 싶었다. 명상과 기타 의식 수행법에도 어느 정도 능숙해지자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그 수업에 학생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배워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내가 엄청난 효과를 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전자상거래 가게를 열고 소프트웨어 판매 일은 그만두었다. 첫 번째 판매 상품은 기존의 출판사들에 찾아가서 받아온 명상 CD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마인드밸리가 조금씩 커짐에 따라 힘닿는 대로 많은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알아차림 기법, 명상, 관상 기법, 더 나은 인간관계, 균형 잡힌 영양 상태와 건강, 심신의 행복을 얻는 법 등을 가르쳤다. 기본적으로 좀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이자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교육제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지식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켄 율버 J.J. 버진에서 마이클 베기드에 이르는 미국의 선구적인 사상가들이 쓴 건강과 행복과 의식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었다. 나는 2003년 단돈 $700로 마인드밸리를 시작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마인드밸리는 은행 대부나 벤처 자본 하나 없이 직원 200명에 돈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50만 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해가는 동안에 나는 인간의식 개발 분야 최고의 여러 사상가들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분야의 명상가인 토니 로빈슨의 초대로 그의 피지섬 리조트에서 9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의식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
유명한 바이오 해커 데이브 에스프리와 함께 머리에 정극을 부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도의 정신세계 분야 대가들과 구루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억만장자들, 경제, 사회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런 만남과 인터뷰와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분석하고 소화하여 이 책의 탄생을 도와준 시스템의 틀을 조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잠재력이 최고로 발휘한 상태로 가게 해주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 나의 해커 정신은 나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이고 반복 가능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쓸 수 있는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게 만든다. 이 해결책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비범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 모델이 개발된 경위다. 의식공학 말이다. 인간 의식의 운영체계.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가끔씩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하게 될 것이다. 윈도우 98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윈도우 8로 대체되었다. 1996년 미시간 대학 신입생 때 내가 썼던 지겹기 짝이 없었던 매킨토시는 현재 맥북을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맥 OS로 바뀌었다.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컴퓨터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업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식공학은 인간 정신을 위한 운영체계이다. 그리고 멋진 것은 의식공학은 정말 단순하다는 점이다. 의식공학의 모든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당신의 현실 모델, 당신의 하드웨어. 세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의 모델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규칙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우리보다 전혀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에 의해 집어넣어진 것임을 이야기했다. 오늘날의 인간사회는 그 옛날부터 쌓여온 신념들을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체제, 결혼제도, 우리가 먹는 음식, 교육과 노동 방식, 이 모든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신념을 품고 자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믿음을 최소한 한두 개는 갖고 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간에 그 믿음에 따라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만들긴 하지만 그 믿음이 곧 우리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식공학을 이용하여 낡은 믿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여서 좀 더 유용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도 있다. 컴퓨터의 비유로 돌아가서 당신의 현실의 모델이 당신의 하드웨어라고 생각해보자. 더 빠른 기계나 해상도 높은 모니터를 원하는가? 그럼 갖고 있던 것을 최신 모델로 대체하라.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한가? 그럼 500TB 드라이브로 바꾸라. 신념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신념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침의 권리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견칙 테스트를 해서 낡은 견칙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더 나은 새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운영체계가 최적의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이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구식의 현실 모델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돼야 한다. 우리가 지닌 현실의 모델이 인생사 전반을 둘러싼 우리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이상의 일을 한다. 현실의 모델은 우리가 나날이 경험하는 세상의 현실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하는 대로 갖게 된다. 우리의 현실의 모델이 우리를 모양짓는다. 문제는 이 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닌 신념의 대부분이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모방한 것에 가깝다는 점이다. 인생, 사랑, 일, 양육, 육체, 자아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방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경향성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세상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곧 우리가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된다. 당신의 현실의 모델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엘렌 랭거와 에일리아 제이 크럼은 2007년 심리과학지에 실험 결과를 하나 발표했다. 이 실험에서 이들은 84명의 호텔 여성 청소부들에게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호텔방을 청소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므로 너무 많이 한다는 대답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하루에 방을 15개나 청소하면서도 이들 중 3분의 1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주는 못한다고 대답했다. 주말에 밀린 청소를 해본 사람이라면 방 하나, 침대 시트를 갈고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는 일만도 큰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 청소부들이 갖고 있던 현실의 모델에 따르면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하는 활동은 운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해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건강하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제부터다. 청소부들의 머릿속에 새 현실의 모델을 하나 심어준 것이다. 연구원들은 전체 연구 대상 청소부들 중 44명에게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1일 운동 권장량에 부합하고 미국 공중위생국의 운동 권장량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청소할 때의 이런저런 활동이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그 정보를 그들이 일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었다. 요컨대 그들의 믿음을 찰칵하고 바꿔준 것이다. 연구원들은 청소부들에게 그들의 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고 그 새로운 정보는 그들의 일이 사실은 운동임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연구원들은 청소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런 정보를 알게 된 청소부들은 몸무게가 평균 2파운드 줄었고 고혈압이 전보다 떨어졌으며 체지방 지수, 체질량 지수, 허리 엉덩이 비율 수치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이 청소부들은 그동안 특별히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연구원들이 알려주었던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연구원들은 낡은 현실의 모델 하나를 새 모델로 바꿔치기 하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청소부들은 자신의 일을 운동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몸이 실제로 변했다. 연구자들은 운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은가? 단순한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 건강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육체적으로도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상상해보라. 직장인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강력해서 관점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정신이 우리의 기분, 자신감, 행복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호텔 청소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당신이 갖고 있는 현실의 모델이 곧 당신은 아니지만 그 모델이 현재의 당신을 모양 지어냄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나쁜 혹은 낡은 모델을 버리고 더 건강한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잠시 컴퓨터 하드웨어 비유로 돌아가 보자. 우리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우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컴퓨터, 더 품질 좋은 모니터, 더 나은 마우스를 구입한다.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편리해졌는가. 우리도 그런 수준의 우아함과 속도와 효율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하지만 현실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문제에 이르면 우리는 대부분 현재의 맥북이 아니라 1980년대의 매킨토시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 옛날의 모델을 고수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호텔 청소부들은 뇌 속에 새로운 신념을 하나 설치하는 것만으로 살을 빼고 더 건강해졌다. 만약 당신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하나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당신의 일이나 당신의 몸이나 돈 버는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신념을 설치하는 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믿음의 힘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의 모델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나는 100살까지 사는 현실의 모델을 선택했다. 이른 아침에 7분 동안 하는 운동이 헬스클럽에서 몇 시간 동안 하는 운동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모델도 선택했다. 그 결과 나는 40대인 지금 20대 때보다 더 건강해졌고 몸매도 좋아졌다. 나는 또 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일을 날마다 즐기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의 모델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당장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현실의 모델은 바로 자신의 현실의 모델을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릴 때 우리 안에 설치된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이 전부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한 벌의 새로운 신념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의식공학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당신의 삶의 방식, 당신의 소프트웨어. 현실의 모델을 일상에서 실제로 옮겨놓는 것은 우리의 습관, 곧 삶의 방식이다. 현실의 모델이 인간, 기계의 하드웨어라면 일상의 삶의 방식은 그 소프트웨어이다. 예컨대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돈을 대하는 습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자녀 교육, 연애, 우정, 다이어트 등에 관한 다양한 습관이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 세상에 기여하는 법, 인생을 즐기는 법에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제각기 다른 습관이 생겨난다. 삶의 방식은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언제든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우리가 세상을 영위하기에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줘야 하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고안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낡은 학교 교육은 그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운동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기르고 잘 먹고 오래 사는 최상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우리는 심지어 속독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들을 나는 앱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손쉽게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해가면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앱 말이다. 기능이 불편하다고? 그럼 버그를 개선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하라. 더 좋은 버전을 찾았는가? 그렇다면 구 버전은 제거하라. 요령은 당신이 지금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자가 점검을 잘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들을 즉시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법칙 3에 이르렀다. 법칙 3. 의식의 공학을 실천하라. 비범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의 성장에 현실의 모델과 삶의 방식, 이 두 가지가 중요함을 잘 안다. 비범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의 성장에 현실의 모델과 삶의 방식, 이 두 가지가 중요함을 잘 안다. 비범한 정신은 가장 큰 힘을 주는 모델과 방식을 신중히 골라서 자주자주 업데이트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를 점검해보고 업그레이드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오늘의 날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